네, 우리가 계속해서 피닛 랭스 시그널에 대해서, 피닛 랭스 시퀀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푸리에르 리프레젠테이션인 DFT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DFT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제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피니탄 랭스를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도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랭스에서 연산되는 순환되는 그런 컨볼루션을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것이 5.4절에 나오는 서큘러 컨볼루션입니다. 5.4절 서큘러 컨볼루션을 보겠습니다. 컨볼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2.3.2에서 나오는 서큘러 시프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서큘러 시프트가 우리가 시프트 연산을 하는데 피닛 랭스 시퀀스에서 시프트 연산이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죠?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시프트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죠. 이 뒤에 부분이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시프트 연산을 우리가 서큘러 시프트라고 정의했었고요. 2.4.2에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서큘러 연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서큘러 XCN은 서큘러 시프트된 그런 연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었죠? 어떤 XN에 대해서 주어지는 놈인데 N0만큼 시프트 해준 거를 다시 모듈러 연산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을 해서 얘를 전체 시프트 해준 다음에 넘어간 부분을 어떻게 해줘요? 다시 0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서큘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모듈러 연산, 이 가로, 요 가로에다가 n 이렇게 해준 연산을 우리가 모듈러 연산이라고 했고요. n modules large n으로 나눠준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연산이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프트 된다고 했어요. 시프트 되는데 뒤에 부분이 large n을 넘어가면 원래 주어지는 시퀀스의 랭스를 넘어간 부분들은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서큘러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C n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 결국에 x의 n-n0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냐면 n0에서부터 값이 원래 주어지는 n-1까지의 범위에서 그리고 n0 앞에 부분 0에서부터 n0까지는 n0-1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n0보다 작은 부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까지는 large n에서 마이너스의 n0 플러스 n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넘어간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서큘러 시프트의 얘가 2.16에 있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있고요. 57페이지 한번 보시죠. 57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이 시프트 돼서 넘어간 부분이 랭스를 넘어가는 부분이 다시 앞으로 붙는 것을 우리가 연산 시프트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6 그림 5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만큼 시프트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5만큼 반대편으로 시프트한 부분 그 부분들이 원래 XN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전체 값이 1만큼 시프트하면 요 제일 뒤에 있는 하나만 0에 가서 붙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시프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 뒤에 가서 붙게 되는 것이죠. 그 값만큼 시프트하는 것을 우리가 서큘러 시프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서큘러 컨볼루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서큘러 컨볼루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보겠습니다. 컨볼루션을 보기 위해서 먼저 리니어 컨볼루션을 먼저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리니어 컨볼루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고요.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큘러 컨볼루션을 비교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N하고 HN이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그널이 디스크릿 시그널이 있는데요. 그 둘 다 길이가 large 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시그널의 리니어 컨볼루션을 y라고 하겠습니다. 리니어 컨볼루션 결과를 우리가 yn이라고 하면 ynl이라고 하죠. ynl이라고 하면 yn 얘는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라서 large l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죠? 얘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gm m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면 gm 그 다음에 h에 m으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반전하고 n만큼 이동, 이게 n만큼 이동해 준 것이고요. 근데 gm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m의 범위가 n까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이겠죠. gm이 m값 0에서부터 n-1까지만 존재하는 피니트한 랭스죠. 랭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의 결과는 두 개의 길이가 둘 다 n이니까 결국엔 2n-1개의 결국엔 길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yln의 전체 길이는 뭐가 되나요? n값은 0에서부터 2n-1의 길이니까 2n-2까지 존재하겠죠. 0부터 존재하니까 네,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gn과 hn의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니어 컨볼루션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한 컨볼루션 인테그럴처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볼루션 썸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를 우리가 풀의 DTFT를 해줬을 때 DTFT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DTFT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국에 YL에 대한 Exponential J 오메가라는 우리가 이 Discrete 시그널에 대한 Continuous Frequency 시그널이 주기 시그널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리니어 컨볼루션은 뭐가 된다 그랬죠? 네. DTFT를 해줬을 때 곱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은 어떤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이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네, 이 컨볼루션 연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메이션이라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면 그것이 리니어 컨볼루션이 다음과 같이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GN하고 HN하고 길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0으로 제로 패딩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GN과 만약에 HN이 길이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제로 패딩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assumed to be zero padded 돼서 길이가 맞아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길이 2n-1의 길이를 가지는 y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DTFT에 대해서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주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지금 피닛 랭스 시그널을 보고 있잖아요. 피닛 랭스 시그널에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프레 리프레젠테이션이 뭐였죠? 디스크릿 프레 트랜스폼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YK, GK, HK. 그래서 얘를 샘플링한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리니어 컨볼루션은 DTFT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DFT의 곱으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리니어 컨볼루션은.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이런 피닛 시퀀스에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게 되면 지금은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죠. 서큘러 컨볼루션이란 걸 정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의 DFT 결과가 동일하게 컨볼루션 프로퍼티, 곱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서큘러 컨볼루션이. 그래서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서큘러 컨볼루션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이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서큘러 시프트를 앞에서 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것이죠? 저 서큘러 컨볼루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큘러 시프트를 리니어 컨볼루션 저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길이가 아웃풋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피닛 랭스를 가지게 나오는 그런 컨볼루션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새롭게 정의를 해보면 어떤 디스크리트 시퀀스에 대해서 피닛 랭스 디스크리트 시퀀스에서 컨볼루션인데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C라고 붙였어요. 저기서 리니어 컨볼루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m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우리가 gn이 총 n개 존재하니까 0에서부터 n-1까지만 존재하면 되고요. m 인덱스는 m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h의 인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m으로 맞춰주는데 마이너스 반전해서 n만큼 시프트 한다고 했죠. 근데 시프트에서 두 개를 곱해줄 때 결국에는 원래는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xn과 어떤 hgn과 hn이 있으면 리니어 컨볼루션은 어떻게 줬죠? 얘를 반전해서 시프트 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프트 하면서 쭉 다 더해주는 거였죠. 다 곱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런데 서큘러 컨볼루션에선 이 시프트 하는 n의 값을 시프트 해주는데 어떻게 시프트 해줘요? 서큘러 시프트 해줘요. 서큘러 시프트. 라지 n 랭스를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값을 이만큼 시프트 된 걸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에 곱해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0에서부터 n까지만 서큘러 시프트하게 그 값을 h의 시프트 반전된 값을 시프트 하면서 서큘러 시프트 하면서 곱해줘서 더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큘러 컨볼루션이라고요. 리니어 컨볼루션하고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서 n-m이 이 n-m은 시프트에서 gm에 곱해져서 곱한 값들을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고 얘는 시프트 할 때 그 시프트가 요 0에서부터 n까지 길이 범위 안에서 서큘러 시프트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얘를 서큘러 시프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서큘러 컨볼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라지 n이라는 전체 랭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랭스 n에 대해서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서큘러 컨볼루션이다. 랭스 n에 대한 서큘러 컨볼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냐면 얘는 순서를 바꿔줘도 똑같아요. hn, 서큘러 컨볼루션, gn 똑같은 걸 여러분들 증명할 수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DTFT는 리니어 컨볼루션과 저런 고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DFT를 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DFT를 해줬을 때 결국에 Y에 C에 K 즉 YCN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로 주어지는 값에 DFT한 결과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각각 GN, HN의 DFT 결과의 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FT 했을 때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그대로 만족하는 연산은 리니어 컨볼루션이 아니라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얘를 DTFT가 아니라 DTFT가 결과적으로 리니어 컨볼루션의 고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DTFT로 바꿔주면. 그런데 얘를 DFT를 얘를 샘플링한 결과죠. 그게 DFT가 어떻게 보면 그 DFT를 보면 고배 관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니어 컨볼루션은. 하지만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연산을 바꿔주면 그러면 실제로 DFT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물론 여러분 이 서큘러 컨볼루션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것이죠. 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리니어 컨볼루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리니어 컨볼루션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 그것의 관계가 이 시스템이 LTI,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이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인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을
컨볼루션을 하면 항상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리니어 컨볼루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DTFT를 통해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얘를 더 쉽게 하려고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바꿨어요. DFT로 바꿨는데, DFT는 그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만족하나 봤더니 이 컨볼루션 서큘러 컨볼루션이 그런 관계를 만족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서큘러 컨볼루션은 아직 리니어한 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연산은 리니어 컨볼루션입니다. 하지만 서큘러 컨볼루션은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리니어 컨볼루션과 유사하지만 DFT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특성들, 컨볼루션 프로퍼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 서큘러 컨볼루션과 리니어 컨볼루션의 차이점, 그렇죠? 서큘러 컨볼루션은 DFT를 했을 때 곱으로 나타나지고, 리니어 컨볼루션은 DTFT를 했을 때 곱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5.7 이런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DFT에서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GN이 1, 2, 0, 1 이렇게 주어지면 HN 그리고 HN이 2, 2, 1, 1 이렇게 주어지는 두 개의 랭스가 4인 그런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어떻게 연산해 주냐? 이 서큘러 컨볼루션을 연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프트 돼서 각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서클을 각각 만들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 이 부분에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0, 1, 2, 3 이렇게 표현해 보죠. 0, 1, 2, 3 총 4개의 시퀀스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4개의 시퀀스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퀀스를 각각 써줍니다. 1, 2, 미안합니다. 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전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1, 2, 0, 1, 1, 2, 0, 1 이렇게 썼어요.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에 썼고요. 그 다음에 HN을 어떻게 해주죠? HN에서 M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M에 대해서 표현해줬을 때 이렇게 표현해주면 M으로 바꿔주고 반전해주죠. 반전해줬으니까 방향을 반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2, 2, 1, 1 그렇죠? 그래서 2, 1을 뒤집어서 써준 거예요. 그렇죠? 이 반대 방향으로 써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죠? 시프트 하면서 시프트 하는데 서큘러 시프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제일 끝에 부분이 다시 그 앞에 부분으로 오게 되죠. 맞물려 있죠. 처음 부분과 끝에 부분이 맞물려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는 것이요. 좀 가까이 놓을까요? 멀리 있으면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곱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쓰고요. 결국엔 뭐냐면 YC 0번째는 뭐죠? 0번째는 M값에 0을 집어넣고요. N이 0이죠. N이 0이고 M값은 0에서부터 N이 지금 4니까 3까지죠. 이 전체를 각각 넣어서 곱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0일 때는 시프트를 하지 않죠. 시프트 하지 않고 반전만 했어요. 두 개씩 곱해줍니다. 얘도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한 걸 다 더해줘야 되죠. 그걸 다 더해줍니다. 그 4개의 인덱스, M값이 4개죠. 1, 2, 0, 1과 2, 1, 1, 2를 각각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 곱하면 2가 되고요. 얘 곱하면 2가 되고요. 얘 곱하면 0이 되고요. 얘 곱하면 2가 되고요. 그래서 총 6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YC의 0입니다. 그리고 YC의 1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YC의 1은 이번엔 뭐가 될까요? 시프트 해주면 되겠죠. 얘를 하나 더 시프트 해줍니다. 시프트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고요. 얘를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 n 값이 이제 1이 됐으니까 하나만큼 더 시프트 해준 것이죠. 그래서 얘가 전체가 이제
2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 2,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하고 1을 곱해주고요. 그래서 2가 되고요. 2, 2를 곱해주고요. 4가 되고요. 0하고 1을 곱해주고요. 그래서 0이 되고요. 그리고 1하고 1을 곱해줍니다. 1이 되겠죠. 그러면 총 뭐가 되나요? 6에다가 7이 될 겁니다. 그리고 YC의 2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M 값이 이제 2가 될 것이고요. 아니, N이, 미안합니다. N 값이 이제 2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시프트 해줘야겠죠. 이만큼 시프트 해주니까 이 값이 1로 오고요. 이 값이 1로 오고요. 그래서 각각 얘가 또 2구, 여기가 2구, 여긴 1, 요 1의 값이 여기 1에 오겠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얘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2, 4, 0 곱하기 2 플러스 0, 1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6이 될 것이고요. YC의 3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여기로 오고요. 여기에 2가 오고요. 여기 2가 있었던 것이 1로 오고요. 여기 1이 있었던 것이 1로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 곱하기 1 플러스에 2 요거 그 다음에 0 그래서 1 곱하기 2 하니까 2 해서 5가 나올 거고요. YC의 그러면 다 됐죠. 한 바퀴가 다 돌았죠. 컨볼루션 해준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도 항상 어떻게 주어져요? 길이가 뭘로 주어져요? 라지 n으로 주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뭘로 주어져요? n-1까지 주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곱해주는 서큘러 컨볼루션의 길이가 항상 라지 n까지 값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YC의 n,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우리가 뭐 집합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시퀀스를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죠. 6, 5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 연산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리니어 컨볼루션,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컨볼루션 인테그랄 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다르고요. 이렇게 서큘러 컨볼루션이니까 방향만 여러분들 조심해서 숫자의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이런 걸 내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하나 계산할 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틀리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로 패딩을 해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제로 패딩 해준 결과를 1, 2, 0, 1, 0, 0, 0 이렇게 제로 패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H2에 N 2, 2, 1, 1, 0, 0, 0 이렇게 시퀀스의 길이가 원래 4개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7개로 늘렸죠. 7개를 늘려서 한번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죠.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보면 우리가 1, 2, 0, 1, 0, 0, 0 이렇게 7개 시퀀스를 1, 2, 0, 1, 0, 0, 0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요. 반대로 H2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죠. 2, 2, 1 반전해야 되니까 1, 0, 0,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순서가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들어갔네요. 네, 감안하고 여러분들 다시 7개를 잘 나눠서 대칭이 잘 되도록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면 이 시퀀스랑 곱해지는 게 잘 맞는 게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1, 2, 2, 1, 1, 0, 0, 0 이렇게 곱해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YC의 n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C의 n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2개 곱하고 나머지 다 0이죠. 나머지 다 0이고요.
이 부분도 다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그널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두 개 곱한 것만 남으니까. 그 다음 얘랑 이제 얘랑 곱해지겠죠. 하나 시프트 하면 되니까 얘랑 곱해주면 됩니다. 이 기준점이 0이었는데 이 지점이 얘랑 곱해주면 되겠다. 이게 시프트 되니까. 그래서 얘랑 곱해지면 4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머지 다 0, 이 부분 다 0이고요.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0이고요. 나머지 0이고 2하고 1하고 곱해진 부분 나오니까 6이 나올 겁니다. 4, 6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다 계산을 해주면 이 결과가 1, 1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가 결국에 뭐가 되나요? 이 결과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1, 2, 0, 1을 우리가 얘를 그대로 시프트해서 하나씩 시프트 해보죠. 하나씩 시프트 하면 여기 시프트해서 곱해지는 값이 얼마죠? 2만 나오겠죠? 하나 시프트 해주면 2 곱해지니까 1은 2, 1은 4 해서 6 나오고요. 하나 더 시프트 해주면 여기 2, 여기 1이죠. 4, 1 더해서 5. 결국에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죠. 이 결과가 요 2, 1, 2를 시프트해서 그대로 쭉 시프트 해주는 결과예요.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 0을 해줬잖아요. 0을 제로 패딩을 해줘서 전체 길이를 뭘로 만들어줬죠? 원래 4개의 길이에서 리니어 컨볼루션의 길이는 총 몇 개로 나와요? 리니어 컨볼루션 길이는 2n-1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7개 나오겠죠. 7개 길이가. 4개니까 2 곱하면 8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1하면 총 7개 길이가 나오죠. 길이를 7로 맞춰줬죠. 리니어 컨볼루션 결과의 길이로 제로 패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해줬죠? 결과적으로 두 개를 갖다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게 되면 뭐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거의 결과는. 제로 패딩을 해주고 서큘러 컨볼루션 해주는 결과가 리니어 컨볼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리니어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다. 왜? 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DTFT로 볼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샘플링해서 DFT로 보면 더 좋을 텐데 훨씬 더 간단하겠죠. 몇 개 시퀀스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 DFT는 리니어 컨볼루션과 어떤 관계를 가져요?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가지지 않고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가져요. 근데 서큘러 컨볼루션이 어떤 관계를 가져요?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리니어 컨볼루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리니어 컨볼루션을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을 나타내는 리니어 컨볼루션 그 관계를 우리가 DFT로 결과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디지털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5.7절을 볼 겁니다. 5.7절에서는 우리가 DFT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볼 거고요. 그래서 DFT에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리니어 컨볼루션과 서큘러 컨볼루션 그리고 DTFT와 DFT의 관계. 그래서 DFT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할 거고요. 그 결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4세대 무선통신 그리고 5세대 무선통신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될 OFDM이라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